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플래티어의 CTO를 맡고 있는 남덕현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이커머스의 미래와 D2C라는 주제를 놓고 좀 장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목차는 크게 이커머스,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D2C, 그리고 매진말 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성장 요인 그리고 성장률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의 시장 성장에 대한 요인은 크게 공급 요인 그리고 수요 요인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공급 요인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형 유통사 그리고 쿠팡이라든가 티몬 같은 온라인 커머스 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체들이 많이 이제 또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버티컬 플랫폼 업체들이 아마 공급 요인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수요 요인으로는 실제 IT가 개발이 되면서 물류 인프라에 대한 보편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라든가 채널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 앱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에 친숙한 MZ세대들의 그런 소비 시장 유입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한 16% 정도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평균적으로 시장 성장률 4%를 봤었을 때 굉장히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의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이커머스 시장은 2020년도 160일 전으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가하는 그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2025년에는 270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성장 요인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인터넷 그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어떤 상품 중심의 어떤 커머스 시장에서 컨텐츠와 이제 쇼핑을 결합한 그런 복합적인 그런 커머스 재미를 느끼는 그런 인터넷 시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제조 상품 중심이었는데 음식료품 부분들도 마켓컬리아 같은 당일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MZ세대 부분들,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 보면 실제 네이버라든가 쿠팡, 그리고 이베이, 롯데원, 그리고 SSC닷컴이 아마 4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런 기반 이제 이커머스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5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커머스의 최근에는 시장 변화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IT 또는 유통 공룡 기업들에 대한 돈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류센터의 확충,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확대, 상품력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서핑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와 실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미 네이버에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한 국내 42개 업체들이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올 6월 정도에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라는 부분들을 또 런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신세계에서 오프라인 백화점이 신세계에서 입점되어 있는 고가 브랜드들을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에 입점을 시키고, 그리고 이마트라든가 트레이더스 같은 그런 배송하는 부분들 또한 네이버에 이제 장보기에 추가를 해서 서로 협업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는 콘텐츠와 물류를 종합적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전문 플랫폼의 이제 강세 부분들이 또 들어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 주요 패션 플랫폼의 5개사의 거래액은 약 한 3조 원 정도 부분이 되고 있고,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실제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신세계 쪽에서도 W컨셉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 인수는 안 됐고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마켓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성공한 플랫폼을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실제 국내에는 패션,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런 M&A 부분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변화 부분들도 보면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배송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시일이 걸렸었는데 물류센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 뭐 배송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고, 요거랑 유사한 모델이 국내 쿠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받는 입점한 업체들의 이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실제 FBA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93%의 업체에서 실제 매출 증대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40% 이상의 매출을 이뤘다는 데는 한 70%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물류센터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빠른 배송을 통해서 매출이 향상된 부분들이 증명이 된 부분들이고, 이때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 인건비 부담에서 많은 기업에서 실제 AI까지 실제 이커머스에 이제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도출을 하게 되는데, 네이버라든가 쿠팡, 뭐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검색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쿠팡이라든가 이베이, SAG 같은 경우에는 물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AI를 활용을 해서 뭐 경로라든가 그리고 물류 프로세스 개선에 이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좀 허위 과장 그리고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부분들 때 이 또한 AI를 활용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뭐 맞춤형 검색이라든가 추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글루비라는 제품을 갖고 있고, 상세 내용은 유튜브라든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XR, VR, AR, MR을 이제 섞어서 말하는 부분들인데, 가상 증강현실을 적용을 한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라든가 그리고 알리바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이미 뭐 3D라든가 가상현실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에서도 실제 핑어 쇼핑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실제 3D와 같이 해서 적용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이제 동영상의 좀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여러 가지 매장을 만들어 놓고 손가락으로 뭐 줌인, 줌아웃을 하고 해당하는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상품 정보가 보여지고, 이를 이제 구매와 연결시키는 이런 상태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이미 런칭이 돼서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차 확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실제 이제 최근의 커머스 부분들은 뭐 상품만 판매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MZ세대를 겨냥을 해서 콘텐츠를 앞선 전략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무신사라든가 오늘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상거래 부분들이 시작한 거는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그리고 집 꾸미기 이제 애호가들의 이제 커뮤니티인 오늘의 집, 그리고 어떤 패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타일 쉐어, 그리고 오늘의 뭐 먹지 않은 어떤 뭐 레시피라든가 이런 걸 소개해주면서 BP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를 에 대한 커뮤니티 시작한 상거래가 많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에 대한 어떤 뭐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집 꾸미기 애호가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이 이제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뭐 삶의 공간 부분들을 사진을 올려놓고 해당하는 물건들을 선택을 했었을 때 상품과 연결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 이제 서비스 중심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커머스의 본질은 상품력이라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기존 이커머스 부분들과의 차별화 부분들은 첫 번째 이제 입점해서 상품을 파는 형태가 아니라 단독 자체 브랜드를 출시를 통해서 쇼핑몰과 차별화한다는 점, 그리고 실제 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제품 모델도 이제 소비자를 기용하는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 또한 어떤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예능과 이제 드라마 쇼핑을 접목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고객 대행국인 것 같습니다. 고객 대행 부분들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후 관리를 위한 고객 관리를 대응력을 신속하게 해서 고객 만족을 하는, 그리고 커뮤니티로 이제 팬덤 구축을 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결국엔 이게 D2C랑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2C 하면 저희 그 제품이 X2B란 D2C 솔루션이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부분들입니다. 실제 뭐 이커머스와 메타버스는 이제 뭐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한데, 실제 결국에는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갈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메타버스란 부분들은 처음 나온 부분들은 아니고요. 2000년대부터 실제 메타버스가 1.0 버전으로 보는데, 그때 이미 나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가 그 실제 이제 그 구성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아마 부각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그리고 위험하고 불안한 현실 세상에서 좀 더 안전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욕망의 확장으로 보이는 영역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뒷받침한 그 5G 기술에 대한 발달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라든가 3D 이런 36도 콘텐츠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뭐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2.0이라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점화에 대한 시발점이 된 서비스는 국내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페토, 실제 글로벌하게 한 2억 명의 가입자가 들어가 있고, 실제 뭐 개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부분들 또한 그 메타버스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은 실제 뭐 아바타를 비롯해서 뭐 소셜미디어, 게임, 경제 등 아마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의 이제 그 프레임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 2.0의 시나리오는 아바타, 결국에는 뭐 디지털로 이제 저를 표현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그 디지털 XR로 해서 AR이라든가 VR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이미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그 2.0의 구조를 보면, 실제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타인과 소통을 하고 타인에게 마케팅 활동을 하고 어떤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디지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현실 부분들은 실제 그 서비스라든가 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뭐 기술 그리고 미래의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그 현실 세계랑 유사한 형태로 이미 기술이 나와 있고 서비스하는 곳이 늘고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랑 똑같은 부분들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그 비행기 운항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의 그 파일럿 부분들도 그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 부분들이 만료가 되고 취소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는 이런 부분들이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실제 운영과 똑같은 부분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연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제 뭐 어떤 뭐 산업화에 대한 이제 그 기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트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현실 세계가 반영된, 그리고 향후 활성화될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뭐 의료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 이커머스와 연관돼 있는 뭐 유통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 아바타를 위한 유통 채널이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보여드린 뭐 핑거 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와 같은 가상 체험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상품을 뭐 아바타에게 판매되거나, 그리고 가상 피팅룸, 그다음에 가상 그 제품에 대한 시연, 그리고 실제 그 가상의 쇼핑몰 공간에서 쇼핑이 가능한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 영역에서는 실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뭐 실시간 재고 관리라든가 원격 재고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적용된 이제 그 사례 부분들인데요.
일단 뭐 제페토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뭐 구찌에서 제페토에 그 입점을 해서 실제 의상이라든가 핸드복 그리고 액세서리 등 그 아이템을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아바타가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이제 착용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그 해외에서 그 우리 로블록스에서 실제 구찌 상품에 대한 실제 그 로블록스 안에서는 로벅스라는 이제 화폐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5.5달러에 이제 개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판매했을 때 실제 4,000달러에 재판매를 됐거든요. 실제 한 400만 원 정도의 가격 부분들인데 실제 그 요거를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에서는 실제 가상 공간에서 실제 착용이 하지도 못하는 부분들을 400만 원을 주고 산다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 MZ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실제 뭐 가상 공간에서 그 쇼핑을 하는 좀 그 아직은 적용되지 않는 그리고 미래에 적용될 그 사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소비자가 뭐 그 어떤 장비, 구글 글라스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아마 소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이걸 착용을 하고 그걸 착용을 하게 되면 가상 공간의 제 이동 경로들이 나타나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상품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상품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상품 가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는 그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던 상품을 다시 이제 그 뭐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현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똑같이 가상 세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로 또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들이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상품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 뭐 계산대를 거쳐서 그 주문이 끝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집으로 배송되는 그런 절차에 대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똑같이 가상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VR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뭐 기술이 발달되면 꼭 적용이 곧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2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기존의 유통 방식을 보면 전통적 판매 구조에서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도매상에서 유통업체, 유통업체에서 소매상, 그리고 소매상에서 소비자로 순으로 이제 그 유통 물류가 이제 흘러가게 됐었고, 그 이커머스가 나오면서는 이커머스의 유통 플랫폼사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쿠팡, 그리고 네이버와 같은 뭐 대형 유통사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D2C라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D2C의 개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자체 판매에 대한 채널을 가지고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뭐 나이키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들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D2C냐라고 단적으로 물어보시면 첫 번째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고객 데이터를 확보를 통해서 고객의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절감 부분들입니다. 비용 절감은 직접 판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통에 대한 수수료 부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한 가격 통제력을 확보를 통해서 유연하게 이제 가격 정책이 가능한 장점들이 있고, 추가로 더 디테일한 장점들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D2C 독립모를 위한 구축 부분들이 점차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는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서의 D2C는 첫 번째 효과적인 독자 마케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주도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정보에 대한 축적, 그리고 온라인 입장에서 대응 불가했던 영역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다양한 이제 마케팅 기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의 비기능 정보 강화 및 정보 축적 부분들입니다. 이는 데이터화된 이제 상품 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이커머스 유통사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도권이 없었는데, 실제 D2C를 하게 되면 브랜드사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 과정 그리고 판매 후 정보 관리 등을 통해서 고객 정보와 이제 연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IT 기술의 발달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온라인 채널에 신속히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보이스 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연계, 그리고 앞장에서 이제 설명드린 메타버스와 같은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D2C 자사몰을 위한 독립력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D2C는 성장 및 매출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성공 사례입니다. 나이키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존에서 탈피 또는 아마존에서 안 팝니다라는 부분들인데, 2019년 11월에 탈 아마존을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 내부에서는 이미 아마존에서 많은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마존에 탈피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나이키가 추구하는 방향은 소비자 직거래 판매 방식인 D2C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나이키의 D2C 매출 부분들을 보면 작년도 한 43억 달러, 그리고 전분기 대비 실제 한 32% 증가를 했고, 나이키 디지털 판매 부분들을 보면 전년 대비 84%의 성장을 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는 창사 이래 가장 성장률이 높은 수준으로 D2C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키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키가 이제 D2C를 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 북미 지역의 어떤 판매량의 이제 감축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경기 침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 전략으로 이제 세 가지를 좀 수립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재 트렌드에 대응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패스트 패션 강화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커머스의 강화, 그리고 직접 판매 강화를 통한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겠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D2C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북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글로벌화의 가속화 부분들입니다. 글로벌의 가속화 부분들은 실제 전 세계 12개의 권역에 대해서 나이키를 이제 판매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아마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명동에 가면 아마 그런 부분들, 디지털을 전환하는 나이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D2C 전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유통과의 전략적 관계 재설정. 실제 이제 파트너사들이 한 11,000개 정도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가능성이 높지만 자체 브랜드 관리가 어려운 매장들은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했고, 유통 판매 업체에서 나이키에 대한 독립관을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몇 개의 유통사들은 유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멤버십과 디지털을 결합한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플러스 멤버십,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해서 뭐 스타일링 코치라든가 상품 검색이라든가, 그리고 배송에 이르까지 총체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앱 기반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근에 나온 그런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들이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사용자라는 관점보다는 실제 팬 중심의 커뮤니티 팬덤을 구축을 해서 팬 중심의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서 실제 커뮤니티로 활성을 하고, 가입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품 추천을 하고 상품평을 내고 소비자가 이제 다시 구매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멤버십, 그리고 커뮤니티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서 D2C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성공 사례 부분들입니다. 국내의 성공 사례 부분들은 주로 이제 뭐 패션 쪽 부분들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브랜드물 중심이고요. 그리고 공통점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이제 소비자를 유입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 구조를 혁신한 그 D2C 전문 기업들의 이제 꾸준한 성장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에서도 D2C 비즈니스 방식을 최근 추가했는 부분들 해서 향후에 그 이커머스 부분들은 D2C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그 뭐 APL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그 5개의 브랜드를 D2C 방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매출 형상을 깨웠고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으로 이제 D2C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X 같은 경우에는 뭐 요가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화 시켜서 런칭한 부분들인데, 이런 그 성공 사례를 보면 어떤 그 다이렉트 마케팅 부분들, 그리고 고객 접점을 가지고 그 고객의 의견을 직접 그 반영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많은 정보를 추구하는 점, 이런 부분을 볼 때 실제 뭐 기존의 입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이런 사회들이 독립문화를 구축하는 배경으로 나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플랫폼으로 뭐 그 D2C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그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EC 시장을 보면은 기존의 뭐 대형 종합몰 그리고 임대용 소모몰에 가는 약간의 각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품종이냐, 소품종이냐, 어떤 맞춤형이냐, 뭐 규격화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디지털에 대한 전환 그 방향은 그 첫 번째는 고객의 소통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객을 어떻게 락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고객을 락인하고 그 고객 가입을 늘린 이후에 실제 뭐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매출 향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DT 개발에 대한 그 요구사항 부분들이 다품종, 다차원 참여자 간의 상호 연결성이라는 영역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고 실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D2C 플랫폼은 첫 번째 이제 그 솔루션의 다양성입니다. 그 회원 관리부터 정상까지 모듈에 대한 다양한 업무가 제공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제 그 뭐 최신 뭐 그 API라든가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및 구축 경험 기반이 그 솔루션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차별성으로는 실제 이게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뭐 통계적 그리고 AI 기법으로 고객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D2C에 대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그룹이 그리고 엑스트비란 제품이 이런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D2C 플랫폼인 엑스티비를 보면 실제 뭐 그 타겟은 중대형 제조사, 이커머스 중대형 대조사를 그 타겟 고객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AI 기법의 뭐 마케팅 그 솔루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 뭐 중견규모 같은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뭐 통합 솔루션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인티그레이션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뭐 그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커머스와 AI 마테크가 결합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실제 그 다양한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헤드레스 커머스, 그리고 뭐 상품 전시 마케팅 등 이커머스 전반에 걸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커버리지, 그리고 데이터 드라이브의 커머스, 이 부분들은 그룹의 이제 AI 마케팅 부분들 탑재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떤 뭐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MS 기반의 서비스를 그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담겨져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 실제 사용자들이 커스터머가 사용하는 뭐 그 부분들로 보시는 모바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뭐 추천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 그 내부에서 쓰는 그 백오피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그 모듈은 뭐 상품 관리, 전시 관리, 마케팅, 이벤트, 시스템 관리까지 전 모듈에 걸쳐서 다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특징적으로는 그 MDI라는 멀티 도큐멘트 인터페이스라는 그런 부분들을 써서 뭐 화면 이동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특히 뭐 다양한 조회 조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뭐 플립 형태로 줄였다 늘렸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기능적으로 넣어서 사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의 이제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D2C라는 부분도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여러 뭐 코로나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 해당하는 XTB 솔루션을 쓰게 되면 첫 번째, 비대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객 맞춤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MZ세대를 위한 데이터, 특히 뭐 AI를 활용한 맞춤 취향의 추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 쇼핑 한계를 극복을 위한 그 추천 서비스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오프라인 제약으로 인한 그 온라인 그 쇼핑에 그 진입한 그 고령층 부분들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 확대형 전략을 추진 중인 그 대기업 부분에 선점하지 못한 부분이 패션 부분입니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패션 부분들은 실제 D2C 전략을 통해서 뭐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그 저희들이 함께 같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